저는 두 남자를 사랑했습니다. 하나는 법정 남편, 하나는 생명의 은인. 둘 다 선택할 수 없었어요. 둘 다 포기할 수도 없었죠. 북한에서는 이런 여자를 뭐라고 부르는지 아세요? 83 부부. 짝퉁이라는 뜻이에요. 가짜 부부이고 불법 관계이죠. 하지만 저는 살기 위해 83이 되어야 했습니다. 죽은 줄 알았던 남편이 3년 만에 돌아왔을 때 저는 이미 다른 남자의 품에 안겨 있었어요. 사랑이 집착이 되고 배려가 소유욕이 되는 순간 저는 선택했습니다. 도망가기로요. 북한 여자의 금지된 사랑 이야기, 그리고 한 여자의 용기 있는 배신의 기록입니다. 지금부터 제 이야기를 시작합니다. 개성, 통신. 2018년 여름이었어요. 그날 아침 햇살이 유난히 밝았던 게 기억나요. 철민은 작은 배낭 하나를 메고 있었습니다. 금방 올게, 은하야. 그가 제 손을 꼭 잡았어요. 떨리는 손이었죠. 어머니 약만 구해올게. 길어야 일주일이면 돌아올 거야. 저는 웃으며 대답했어요. 조심해요. 꼭 돌아와요. 하지만 제 목소리도 떨리고 있었습니다. 우리 둘 다 알고 있었어요. 국경을 넘는다는 게 얼마나 위험한 일인지. 철민은 문 앞에서 한 번 더 돌아봤어요. 그의 눈빛이 아직도 생생합니다. 미안해, 은하야. 그게 마지막이었습니다. 일주일이 지났어요. 소식이 없었습니다. 한 달이 지났어요. 여전히 아무 연락도 없었죠. 저는 매일 문 앞에 나가서 기다렸어요. 혹시 오늘은 철민이 돌아오지 않을까? 혹시 저 길모퉁이에서 철민이 나타나지 않을까? 하지만 철민은 오지 않았습니다. 2달째 시어머니의 기침이 심해졌어요. 며느리야, 철민이는 언제 오니? 어머님, 곧 올 거예요. 조금만 기다리세요. 하지만 저도 알고 있었습니다. 뭔가 잘못되었다는 걸. 3달째 배급이 완전히 끊겼어요. 집에 남은 쌀은 손바닥만 했습니다. 저는 하루에 한 끼만 먹었어요. 어머님 드릴 것을 아껴야 했으니까. 밤마다 배고픔에 잠을 이룰 수 없었습니다. 철민아, 어디 있어? 왜 소식이 없어? 4달째 장마당에서 수군거리는 소리를 들었어요. 국경에서 또 단속이 있었대. 많은 사람들이 잡혔대. 저는 귀를 막고 싶었습니다. 아니야, 철민은 괜찮을 거야. 철민은 꼭 돌아올 거야. 5달째 시어머니가 일어나지 못하셨어요. 며느리야, 나는 이제 안 되겠구나. 어머님, 그런 말씀하지 마세요. 철민이 곧 약 가지고 올 거예요. 하지만 제 목소리는 떨리고 있었습니다. 저 자신도 믿지 못하는 말이었으니까요. 그리고 6달째 그 소문을 들었습니다. 장마당에서 아는 언니가 제게 다가왔어요. 은하야, 그녀의 얼굴이 굳어 있었습니다. 은하야, 너 철민이 소식 들었니? 저는 심장이 멎는 것 같았어요. 무슨 소식이요? 언니가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철민이가 압록강에서 말을 잇지 못했어요. 하지만 저는 알았습니다. 익사회 때 국경을 넘다가 아니에요. 제가 소리쳤습니다. 그건 거짓말이에요. 철민은 수영을 잘해요. 철민은 절대 그렇게 안 죽어. 사람들이 저를 쳐다봤어요. 하지만 신경 쓰지 않았습니다. 저는 집으로 뛰어갔어요. 가슴이 터질 것 같았습니다. 아니야, 거짓말이야. 철민은 살아있어. 꼭 살아있어.
하지만 7달째, 8달째, 9달째 철민은 돌아오지 않았습니다. 그 어떤 소식도 없었습니다. 저는 점점 그 소문을 믿기 시작했어요. 아니, 믿고 싶지 않았지만 믿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1년이 지났습니다. 2019년 여름 철민이 떠난 지 정확히 1년. 저는 그날 혼자 울었어요. 아무도 모르게 강가에 가서 하염없이 울었습니다. 철민아, 정말 죽은 거야? 정말 나를 두고 간 거야? 답은 없었습니다. 강물만 흐르고 있었어요. 저는 그날 알았습니다. 나는 과부가 되었구나. 아니, 과부도 아니구나. 법적으로는 여전히 유부녀니까. 남편은 죽었는데 과부도 될 수 없는 그런 애매한 존재가 되었구나. 집으로 돌아왔을 때 시어머니가 누워 계셨어요. 며느리야, 철민이는 어머님, 저는 더 이상 거짓말을 할 수 없었어요. 철민이는 안 올 것 같아요. 시어머니는 고개를 돌리셨습니다. 그리고 조용히 우셨어요. 그날 밤부터 저희 집은 죽음의 그림자가 드리워졌습니다. 배급은 이미 끊긴 지 오래였어요. 집에 남은 건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쌀도 없었어요. 옥수수도 없었어요. 장마당에 팔 물건도 하나도 없었습니다. 저는 풀을 뜯어왔어요. 들에 나가서 먹을 수 있는 풀을 찾았습니다. 나무 껍질도 벗겨왔어요. 이걸 삶아서 어머님께 드렸습니다. 어머님은 드시지 못했어요. 입에 넣고 씹다가 뱉으셨습니다. 며느리야, 나는 이제 어머님 드셔야 해요. 하지만 저도 알고 있었습니다. 어머님이 죽어가고 계신다는 걸. 약이 필요했어요. 음식이 필요했어요. 하지만 저는 아무것도 해드릴 수 없었습니다. 밤이 되면 어머님의 기침 소리가 들렸어요. 콜록, 콜록, 저는 이불을 뒤집어 쓰고 울었습니다. 철민아, 어디 있어? 어머니가 죽어가고 있어. 내가 혼자서는 안 돼. 제발 살아서 돌아와줘. 하지만 철민은 오지 않았습니다. 저는 완전히 혼자였습니다. 남편은 죽었고 시어머니는 죽어가고 저도 죽어가고 있었습니다. 매일 아침 눈을 뜨는 게 고통이었어요. 왜 눈을 떠야 하지? 무엇을 위해 살아야 하지? 그 질문에 답을 찾을 수 없었습니다. 저는 그렇게 무너지고 있었습니다. 2019년 가을이었어요. 그날도 저는 장마당에 나갔습니다. 팔 것은 없었지만 혹시나 누가 일거리를 줄까 싶어서요. 그때였어요. 한 남자가 제게 다가왔습니다. 아주머니, 혹시 이 짐 좀 날라주실 수 있어요? 저는 그를 올려다봤습니다. 30대 중반쯤 되어 보이는 낯선 남자였어요. 얼굴은 선해 보였습니다. 얼마 주시는데요? 그가 미소 지었어요. 옥수수 한 자루 드릴게요. 옥수수, 그 말에 저는 눈물이 날 뻔했습니다. 얼마나 오랜만에 듣는 옥수수라는 단어인지. 알겠습니다. 저는 그의 짐을 날랐어요. 무거웠지만 힘을 다해 날랐습니다. 옥수수를 받았을 때 손이 떨렸어요. 감사합니다. 정말 감사합니다. 그가 묻더군요. 아주머니, 많이 힘드신가 봐요? 저는 대답할 수 없었습니다. 그냥 고개를 숙였어요. 그가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혹시 남편분은? 저는 그제야 대답했어요.
죽었어요. 국경에서 그의 얼굴이 어두워졌습니다. 그렇군요. 죄송합니다. 그리고 그는 떠났어요. 저는 그날 옥수수를 안고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어머님, 옥수수 구했어요. 시어머니가 놀란 눈으로 저를 봤어요. 며느리야, 어디서? 설명을 드렸죠. 친절한 장사꾼을 만났다고. 그날 밤 우리는 옥수수죽을 끓여 먹었습니다. 얼마만인지 뜨끈한 밥을 먹어본 게 어머님은 눈물을 흘리셨어요. 며느리야, 살 것 같구나. 저도 울었습니다. 일주일 뒤 다시 그 남자를 만났어요. 장마당에서 그가 저를 알아봤습니다. 아주머니. 그는 다가와서 작은 보따리를 내밀었어요. 이거 드세요. 뭔데요? 쌀이에요. 조금이지만 저는 깜짝 놀랐습니다. 쌀이요? 이걸 왜 제게? 그가 부끄러운 듯 웃었어요. 그냥 도와드리고 싶어서요. 저는 받을 수 없었습니다. 아니에요. 이건 너무 귀한 건데. 하지만 그는 제 손에 쥐어줬어요. 그냥 받으세요. 저는 혼자라 넉넉해요. 그리고 다시 떠나려 했습니다. 저는 그를 불러 세웠어요. 저기 성함이? 그가 돌아봤습니다. 강성이요, 이강성. 강성, 저는 그 이름을 마음에 새겼습니다. 고맙습니다. 강성 동무. 그날부터 강성은 자주 나타났어요. 일주일에 한 번, 때로는 사흘에 한 번, 그때마다 뭔가를 가져다 줬습니다. 쌀, 옥수수, 감자, 한 번은 약을 가져왔어요. 시어머님 기침이 심하시다고 했잖아요. 이 약 써보세요. 저는 눈물이 났습니다. 왜 이렇게까지 해주세요? 그가 조용히 말했습니다. 저도 어머니를 잃었거든요. 아주머니 보면 그때 생각이 나서 그의 눈빛이 슬펐습니다. 저는 그제야 알았어요. 이 사람도 외로운 사람이구나. 이 사람도 상처받은 사람이구나. 2달이 지났어요. 강성은 이제 일주일에 2~3번 찾아왔습니다. 시어머니도 그를 기다렸어요. 며느리야, 강성이는 언제 오니? 곧 올 거예요, 어머님. 그리고 정말로 강성이 왔을 때 어머님은 환하게 웃으셨습니다. 강성아, 왔구나. 어머님, 안녕하세요. 강성은 어머님께 공손하게 인사했어요. 그리고 가져온 음식을 꺼냈습니다. 어머님, 이거 드세요. 몸에 좋은 거예요. 시어머니는 강성의 손을 잡았어요. 고맙다, 아가. 내가 없었으면 우리 어찌 살았겠니? 강성이 저를 봤습니다. 그의 눈빛에 뭔가가 있었어요. 저는 고개를 돌렸습니다. 가슴이 두근거렸거든요. 2019년 겨울, 눈이 내리던 날이었어요. 강성이 연탄을 가져왔습니다. 이거 떼세요. 어머님 감기 걸리시겠어요. 저는 그를 불러 세웠습니다. 강성 동무, 네. 왜 이렇게까지 해주는 거예요? 우리는 남인데. 그가 한참을 말이 없었어요. 그러다 조용히 말했습니다. 아주머니가 불쌍해서요. 불쌍해서? 아니, 그가 고개를 저었어요. 아주머니를 돕고 싶어서요. 그냥 그가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저도 말할 수 없었어요. 그날 우리는 서로를 봤습니다. 오래, 한참을. 그리고 저는 알았습니다. 이 사람은 나를 좋아하는구나. 그리고 나도 2020년 봄 강성이 저에게 말했습니다.
은하 씨, 그는 처음으로 제 이름을 불렀어요. 저 은하 씨와 어머님을 돌봐드리고 싶어요. 저는 알고 있었습니다. 그 말의 의미를. 함께 살고 싶다는 뜻이었죠. 하지만 저는 고개를 저었어요. 안 돼요. 저는 유부녀예요. 철민이가 죽었어도 법적으로는 아직 남편이 있어요. 강성이 제 손을 잡았습니다. 은하 씨, 철민 씨는 돌아오지 않아요. 하지만 은하 씨는 살아야 해요. 어머님도 살아계셔야 하고요. 저는 울음이 터졌습니다. 하지만 이건 불륜이에요. 강성이 고개를 저었어요. 생존이에요. 우리는 살기 위해 선택하는 거예요. 그날 밤 시어머니가 말씀하셨어요. 며느리야, 내 어머님. 강성이 받아들여라. 어머님? 철민이는 이미 없다. 너도 나도 살아야 한다. 강성이는 좋은 사람이야. 저는 울었습니다. 하지만 어머님, 이건 며느리야. 시어머니가 제 손을 잡았어요. 살아라, 그게 먼저다. 2020년 여름, 강성은 우리 집으로 들어왔습니다. 저는 8.3부부가 되었어요. 법적으로 인정받지 못한 짝퉁 부부. 하지만 강성은 진짜였어요. 그는 매일 일을 나갔고, 매일 음식을 가져왔고, 매일 어머님을 돌봤습니다. 어머님은 강성을 아들처럼 대하셨어요. 강성아, 고생했다. 어머님, 제가 할 일인걸요. 밤이면 셋이 함께 식사를 했습니다. 그렇게 살았어요. 하루하루를. 처음엔 죄책감이 컸습니다. 철민아, 미안해. 밤마다 철민을 떠올렸어요.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저는 강성을 사랑하게 되었습니다. 그는 저를 살게 했어요. 어머님을 살게 했어요. 그리고 따뜻했어요. 하지만 2020년 겨울, 어머님의 기침이 다시 심해졌습니다. 콜록 약을 드렸지만 소용없었어요. 어머님은 점점 야위셨습니다. 며느리야, 강성아, 네 어머님. 우리 둘은 어머님 곁을 지켰습니다. 밤낮으로. 하지만 12월 어느 추운 밤, 어머님은 강성아, 네 어머님. 우리 며느리 부탁한다. 어머님. 은하를 잘 돌봐주렴. 어머님, 안 돼요. 철민아, 미안하구나. 어쩔 수 없었단다. 그리고 어머님은 눈을 감으셨습니다. 저는 울부짖었어요. 어머님. 강성도 울었습니다. 우리는 그날 밤 어머님을 잃었습니다. 장례는 강성이 치러줬어요. 모든 비용을 그가 댔습니다. 관도, 수의도, 묘자리도. 저는 아무것도 할 수 없었어요. 그저 울기만 했습니다. 장례를 마치고 우리 둘만 남았습니다. 강성이 저를 안았어요. 울어요, 은하 씨, 마음껏 울어요. 저는 그의 품에서 한없이 울었습니다. 어머님, 철민, 모든 것이 끝난 것 같았어요. 하지만 그것은 시작이었습니다. 진짜 악몽의 시작이었어요. 2021년 봄이었어요. 어머님이 돌아가신 지 석 달이 지났을 때였습니다. 그날 저는 장마당에서 돌아오는 길이었어요. 강성과 함께요. 우리는 손에 장을 보고 왔습니다. 감자, 옥수수, 그리고 두부 한 모. 강성이 웃으며 말했어요. 은하 씨, 오늘 두부찌개 해줄 거죠? 저도 웃었습니다. 당연하죠. 당신이 좋아하잖아요. 그때 저는 행복했어요.
어머님은 안 계셨지만 강성과 함께 조용히 살아가고 있었습니다. 평화로웠어요. 아니, 평화롭다고 믿고 있었습니다. 집에 도착했을 때 해가 지고 있었어요. 강성이 문을 열었습니다. 그때 마을 어귀에서 누군가 걸어오고 있었습니다. 저는 그쪽을 봤어요. 낯선 사람이 우리 집 쪽으로 가까워질수록 제 심장이 이상하게 뛰었습니다. 왜 그런지 몰랐어요. 그냥 불안했습니다. 그 사람이 더 가까이 왔을 때 저는 숨이 멎었습니다. 그 걸음걸이, 그 어깨, 아닐 거야. 그 사람이 우리 집 앞에 멈춰 섰습니다. 그리고 고개를 들었어요. 그 순간 제 손에서 장바구니가 떨어졌습니다. 쿵, 감자들이 바닥에 굴러갔어요. 하지만 저는 움직일 수 없었습니다. 그 사람은 철민이었습니다. 죽었다고 믿었던 3년 동안 돌아오지 않았던 제 남편 철민이 저를 봤습니다. 은하, 그의 목소리 변하지 않았어요. 저는 말할 수 없었습니다. 입술이 떨렸지만 소리가 나오지 않았어요. 강성이 제 옆에 서 있었습니다. 은하 씨, 저 사람은? 저는 대답할 수 없었어요. 철민이 다가왔습니다. 한 걸음, 두 걸음, 그의 얼굴이 가까워졌습니다. 야위었어요. 많이 흉터도 있었어요. 얼굴에. 하지만 그는 철민이었습니다. 은하, 나요, 철민? 제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죽은 줄 알았는데 어떻게? 철민이 쓴웃음을 지었어요. 죽지 않았소. 살아 돌아왔소. 그리고 그의 시선이 강성에게로 향했습니다. 공기가 얼어붙었어요. 철민이 물었습니다. 목소리에 얼음이 섞여 있었어요. 이 사람은 누구요? 저는 입술을 깨물었습니다. 대답할 수가 없었어요. 강성이 먼저 말했습니다. 저는 이강성이라고 합니다. 철민이 강성을 봤어요. 그리고 다시 저를 봤습니다. 은하, 이 사람이 우리 집에 왜 있소? 저는 말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때 이웃 아주머니가 달려왔어요. 철민이 정말 철민이구나. 살아 돌아왔어. 아주머니가 철민을 안았습니다. 우리 모두 내가 죽은 줄 알았다. 철민이 이웃들에게 둘러싸였어요. 사람들이 물었습니다. 어떻게 된 거야? 어디 있었어? 왜 이제야 왔어? 철민이 대답했습니다. 중국에서 잡혔소. 북송되어서 교화소에 3년을 갇혀 있었소. 사람들이 숨을 죽였어요. 그럼 어머님은? 철민이 저를 봤습니다. 저는 고개를 떨구었어요. 이웃 아주머니가 조용히 말했습니다. 철민아, 어머님은 작년 겨울에 돌아가셨다. 철민의 얼굴이 굳었습니다. 뭐라고요? 어머님이? 아주머니가 고개를 끄덕였어요. 철민은 비틀거렸습니다. 어머니, 내가 약을 구하러 갔는데 어머니, 그가 무릎을 꿇었어요. 저는 다가가고 싶었지만 움직일 수가 없었습니다. 이웃 아주머니가 말했습니다. 철민아, 무덤으로 가자. 어머님께. 철민이 일어났습니다. 눈물이 그의 뺨을 타고 흘렀어요. 어머니, 그날 밤 우리는 어머니 무덤에 갔습니다. 철민, 강성, 그리고 저 이상한 조합이었죠. 철민은 무덤 앞에 무릎 꿇었어요. 어머니,
아들이 왔습니다. 늦어서 죄송합니다. 그는 한참을 울었습니다. 저도 울었어요. 강성도 고개를 숙였습니다. 한참 후 철민이 물었습니다. 어머니는 어떻게? 제가 대답했어요. 기침이 심하셨어요. 약도 없었고 작년 겨울에. 철민이 저를 봤습니다. 은하, 혼자서 어떻게? 저는 입을 열 수 없었어요. 이웃 아주머니가 대신 말했습니다. 철민아, 은하가 1년을 혼자 버텼다. 배급도 끊기고 먹을 것도 없는데 그 애가 풀 뜯어다 어머님 드셨다. 철민이 저를 봤어요. 은하, 아주머니가 계속 말했습니다. 그러다 강성이가 나타났어. 다른 지역에서 장사하러 온 그 친구가 은하랑 어머님을 도와줬다. 쌀도 가져다 주고 약도 가져다 주고 1년을 그렇게 어머님 돌봤어. 장례도 강성이가 다 치러줬다. 철민이 강성을 봤습니다. 강성은 고개를 숙였어요. 철민이 입을 열었습니다. 고맙소, 어머니를 돌봐줘서. 강성이 대답했습니다. 제가 할 일이었습니다. 철민이 다시 물었습니다. 목소리가 차가워졌어요. 그래서 당신은 지금 우리 집에 사는 거요? 침묵, 아무도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아주머니가 조심스럽게 말했어요. 철민아, 은하는 살아야 했어. 강성이가 없었으면 은하도 어머님도 다 죽었을 거야. 철민의 주먹이 떨렸습니다. 나도 알아요. 나도 다 안다고요. 하지만 그가 말을 잇지 못했어요. 아주머니가 한숨을 쉬었습니다. 철민아, 은하를 탓하지 마라. 그 애도 살기 위해 어쩔 수 없었던 거야. 철민이 저를 봤습니다. 그의 눈빛 복잡했어요. 분노도 있었고 슬픔도 있었고 이해도 있었어요. 하지만 뭔가 차가운 것도 있었습니다. 우리는 그날 밤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셋이 함께 문을 열고 들어갔을 때 집은 조용했어요. 너무 조용했습니다. 철민이 집안을 둘러봤어요. 가구가 조금 바뀌었더군요. 강성이 들여놓은 것들도 있었고요. 철민이 멈춰 섰습니다. 그리고 물었어요. 이 옷은? 강성의 옷이었습니다. 벽에 걸려 있었어요. 저는 대답할 수 없었습니다. 철민이 방을 봤어요. 이불이 2채 깔려 있었습니다. 철민의 얼굴이 굳었어요. 그는 아무 말 없이 방 한 구석에 앉았습니다. 강성이 조심스럽게 말했어요. 형님, 제가 밖에서 자겠습니다. 아니, 철민이 손을 저었어요. 당신이 여기 살았으니 나는 괜찮소. 하지만 그의 목소리는 괜찮지 않았습니다. 그날 밤 아무도 잠들지 못했습니다. 저는 부엌 구석에서, 강성은 마루에서, 철민은 방에서, 우리 셋은 각자의 자리에서 밤을 지새웠습니다. 그리고 저는 알았습니다. 악몽이 시작되었다는 것을. 처음 일주일은 조용했어요. 철민은 말이 없었습니다. 아침에 일어나면 혼자 어머니 무덤에 갔어요. 저녁에 돌아오면 방 구석에 앉아 있었죠. 강성은 조심스러웠습니다. 형님, 식사하세요. 형님, 이거 드세요. 항상 공손했어요. 저는 두 남자 사이에서 숨도 제대로 쉴 수 없었습니다. 둘째 주 변화가 시작되었어요. 아침 식사 자리였습니다.
저는 국을 끓였어요. 감자국이었죠. 강성이 맛있게 먹었습니다. 은하 씨 역시 맛있어요. 철민이 숟가락을 들었어요. 한 숟갈 먹더니 멈췄습니다. 이 국, 네. 제가 물었어요. 어머니는 이렇게 안 끓이셨는데. 저는 얼어붙었습니다. 철민이 계속 말했어요. 어머니는 감자를 더 많이 넣으셨어. 그리고 된장도 이것보다 적게. 저는 대답할 수 없었습니다. 강성이 조심스럽게 말했어요. 형님, 은하 씨가 정성껏 끓인 건데. 철민이 강성을 봤습니다. 당신한테 물어본 게 아니오. 공기가 무거워졌어요. 그날부터 철민은 사사건건 트집을 잡았습니다. 점심때 철민이 물었어요. 이 그릇 새 거요? 아, 네. 강성이 대답했습니다. 제가 사온 겁니다. 철민이 그릇을 내려놓았어요. 어머니 그릇은 어디 갔소? 저기 있어요. 제가 장롱을 가리켰습니다. 철민이 일어나서 옛날 그릇을 꺼냈어요. 이걸 써야지. 어머니가 쓰시던 거, 그리고 새 그릇을 밀어냈습니다. 저녁 때 철민이 집안을 둘러봤어요. 이 가구 위치가 바뀌었소? 아, 네. 강성이 대답했습니다. 이쪽이 더 편해서 철민이 고개를 저었어요. 원래대로 돌려놓으시오. 어머니가 원래 그렇게 놓으셨소. 형님, 강성이 말하려 했지만 철민은 듣지 않았습니다. 그날 밤 우리는 가구를 옮겼어요. 원래 자리로 강성이 땀을 흘리며 옮겼습니다. 철민은 앉아서 지켜만 봤어요. 셋째 주 더 심해졌습니다. 아침에 철민이 말했어요. 강성 동무, 네 형님. 그 자리 내 자리요. 강성이 앉아있던 자리였습니다. 밥상 앞 가장 좋은 자리. 아, 죄송합니다. 강성이 일어났어요. 저는 가슴이 아팠습니다. 점심때 철민이 또 말했어요. 이 옷, 벽에 걸린 강성의 옷을 가리켰습니다. 치워주시오. 복이 거슬리오. 강성은 아무 말 없이 옷을 치웠어요. 저녁 때 철민이 방을 봤습니다. 이 이불, 네. 제가 물었어요. 새 거요? 강성이 사온 겁니다. 철민이 이불을 밀쳤어요. 어머니 이불 어디 있소? 저기 가져오시오. 철민아, 제가 처음으로 말했어요. 그 이불은 너무 낡았어. 은하. 철민이 저를 봤습니다. 눈빛이 차갑더군요. 그래도 어머니 이불이요. 저는 더 이상 말할 수 없었습니다. 넷째 주 철민의 공격은 더 직접적이 되었어요. 저녁 식사 후 철민이 물었습니다. 은하, 네. 어머니 돌아가시고 많이 슬펐소? 저는 고개를 끄덕였어요. 당연하죠. 그래. 철민이 저를 똑바로 봤습니다. 근데 금방 강성이를 받아들였소? 철민, 어머니가 돌아가신 지 얼마나 됐다고. 그만해요. 강성이 소리쳤습니다. 형님, 그건 너무하십니다. 철민이 강성을 봤어요. 너무해. 뭐가 너무해? 내가 3년 동안 지옥에 있을 때 당신은 내 자리를 차지했소. 저는 형님을 대신하려던 게 아닙니다. 그럼 뭐요? 철민이 일어섰습니다. 내 아내를 탐낸 거 아니오? 형님. 강성도 일어섰어요.
저는 은하 씨와 어머님을 살리려 했을 뿐입니다. 살려 웃기는 소리. 철민의 목소리가 커졌어요. 당신은 내가 없는 틈을 이용한 거요. 그만해요. 제가 소리쳤습니다. 둘 다 그만해요. 하지만 그들은 듣지 않았어요. 5째 주 저는 무너지고 있었습니다. 밥을 먹을 수 없었어요. 목구멍으로 넘어가지 않았습니다. 밤에 잠을 잘 수 없었어요. 두 남자의 숨소리가 들렸거든요. 살이 빠졌어요. 거울을 볼 수 없었습니다. 제 얼굴이 무서웠어요. 강성이 걱정했습니다. 은하 씨, 괜찮아요? 밥 좀 드세요. 저는 고개를 저었어요. 괜찮아요. 하지만 괜찮지 않았습니다. 철민도 알고 있었어요. 하지만 그는 멈추지 않았습니다. 어느 날 저녁 철민이 말했어요. 은하, 네. 당신 후회하오? 뭐려? 강성이를 받아들인 거. 저는 대답할 수 없었습니다. 철민이 계속 물었어요. 나를 배신한 거 후회하오? 저는 울음이 터졌습니다. 철민, 그만해. 난 물어보는 거요. 당신은 나를 저버렸소. 저는 당신이 죽은 줄 알았어요. 그래도 기다렸어야지. 어떻게 다른 남자를. 강성이 끼어들었어요. 형님, 은하 씨를 괴롭히지 마세요. 닥쳐. 철민이 소리쳤습니다. 당신한테 말하는 거 아니오. 저는 형님의 아내를 사랑합니다. 강성이 소리쳤어요. 저는 은하 씨를 진심으로 사랑해요. 뭐? 철민이 강성에게 다가갔습니다. 당신이 뭐라고? 저는 은하 씨를 사랑한다고 했습니다. 두 사람이 마주 섰어요. 가까이, 너무 가까이. 철민이 주먹을 쥐었습니다. 당신, 강성도 주먹을 쥐었어요. 형님, 그만해요. 제가 두 사람 사이에 끼어들었습니다. 제발 그만해요. 하지만 밀려났어요. 철민이 강성의 멱살을 잡았습니다. 당신 나가. 지금 당장 나가. 형님, 저는 나가라고. 철민이 강성을 밀쳤어요. 강성이 비틀거렸습니다. 그리고 강성도 철민을 밀었어요. 형님, 저도 참을 만큼 참았습니다. 뭐? 3년 동안 형님이 어디 있었습니까? 은하 씨가 얼마나 힘들었는지 아십니까? 어머님이 얼마나 고생하셨는지 아십니까? 저는 제 목숨 걸고 이 가족을 지켰습니다. 철민이 강성을 때렸어요. 주먹이 강성의 얼굴에 닿았습니다. 강성이 비틀거렸어요. 피가 입술에서 흘렀습니다. 하지만 강성도 주먹을 들었어요. 두 사람이 서로를 잡고 싸웠습니다. 그만해. 그만하라고. 저는 비명을 질렀습니다. 그만해요. 제발, 제발 그만해요. 하지만 그들은 듣지 않았어요. 저는 그 자리에 주저앉았습니다. 울었어요. 소리내어 울었습니다. 왜 이래야 해요? 왜 나를 이렇게 만들어요? 나는 뭘 잘못한 거예요? 살고 싶었을 뿐인데 제 울음소리에 두 사람이 멈췄습니다. 강성이 저를 봤어요. 은하 씨, 철민도 저를 봤습니다. 은하, 하지만 저는 그들을 볼 수 없었어요. 눈물이 너무 많이 나와서 그날 밤 저는 결심했습니다. 더 이상 이렇게 살 수 없다고. 나는 떠나야 한다고.
이것이 유일한 방법이라고. 누구도 선택할 수 없다면 나는 나를 선택하겠다고. 그렇게 저는 도망칠 준비를 시작했습니다. 그날 밤부터 저는 준비했습니다. 아주 조심스럽게요. 낮에는 평소처럼 행동했어요. 밥을 하고 설거지를 하고 빨래를 했습니다. 하지만 밤이 되면 저는 작은 것들을 챙겼어요. 낡은 옷 한 벌, 작은 수건 하나, 말린 옥수수 조금, 아무도 눈치채지 못하게 일주일이 지났습니다. 철민과 강성은 여전히 싸웠어요. 말로, 눈빛으로, 때로는 주먹으로 저는 그 사이에서 점점 투명해지고 있었습니다. 그들은 저를 보지 못했어요. 서로만 보고 있었습니다. 그게 다행이었어요. 제 계획을 눈치채지 못하니까요. 열흘째 되던 날 저는 브로커를 만났습니다. 장마당에서 조심스럽게 얼마요? 제가 물었어요. 중국까지 50만 원. 저는 돈이 없었습니다. 하지만 방법이 있었어요. 제가 가진 유일한 것, 어머님의 금반지, 이걸로 되겠습니까? 브로커가 반지를 봤어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12월 15일 밤 강변에서 만나시오. 그리고 사라졌어요. 저는 그날부터 날짜를 세웠습니다. 열흘, 9날, 8날, 12월 14일 하루 전날이었어요. 저는 편지를 썼습니다. 2통, 첫 번째는 철민에게. 떨리는 손으로 글씨를 썼어요. 철민에게. 당신을 사랑했어요. 지금도 사랑합니다. 하지만 나는 당신의 고통을 덜어줄 수 없어요. 당신이 강성을 미워하는 것도, 강성이 당신에게 미안해하는 것도 나는 멈출 수 없어요. 나는 당신들 사이에서 죽어가고 있어요. 그래서 떠나요. 용서해 주세요. 행복하세요. 그리고 잊어주세요. 은하. 두 번째는 강성에게. 강성에게. 당신은 제 생명의 은인이었어요. 지금도 감사합니다. 어머님을 돌봐주셔서, 저를 살려주셔서, 하지만 제가 있으면 당신도 철민도 모두 불행해져요. 나는 짐이 되고 싶지 않아요. 나는 누구의 소유물도 되고 싶지 않아요. 행복하세요. 그리고 좋은 사람 만나세요. 은하. 편지를 방 안에 놓았습니다. 베개 밑에 그들이 찾을 수 있게 12월 15일 그날이 왔습니다. 저녁을 평소처럼 준비했어요. 감자국과 옥수수밥, 셋이서 식사를 했습니다. 말없이 조용히 저는 그들의 얼굴을 봤어요. 마지막으로 철민의 야윈 얼굴, 강성의 지친 눈빛, 가슴이 아팠습니다. 하지만 저는 알고 있었어요. 이게 맞다고. 식사를 마쳤습니다. 설거지를 했어요. 평소처럼 철민은 방으로 들어갔고 강성은 마루에 앉았습니다. 저는 부엌을 정리했어요. 그리고 기다렸습니다. 밤이 깊어지기를 자정이 지났습니다. 집안이 조용했어요. 철민의 코 고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강성도 잠든 것 같았어요. 저는 일어났습니다. 작은 배낭을 메었어요. 신발을 신었습니다. 문손잡이를 잡았어요. 손이 떨렸습니다. 한 번만 뒤돌아봤어요. 이 집 3년을 강성과 살았던, 10년을 철민과 살았던 이 집을 마지막으로 눈물이 흘렀습니다.
하지만 멈출 수 없었어요. 문을 열었습니다. 조용히 밖으로 나갔어요. 문을 닫았습니다. 소리나지 않게 그리고 걸었습니다. 뒤돌아보지 않았어요. 마을을 빠져나갔습니다. 강변에 도착했을 때 브로커가 기다리고 있었어요. 왔소? 네. 다른 사람들도 있었습니다. 5명 모두 여자였어요. 모두 저처럼 도망치는 사람들. 브로커가 말했습니다. 소리 내지 마시오. 불빛 보이면 엎드리시오. 죽고 싶지 않으면 따라오시오. 우리는 고개를 끄덕였어요. 그리고 강을 향해 걸었습니다. 압록강, 얼어붙은 강. 12월이라 얼음이 있었지만 완전히 얼지는 않았어요. 물이 흐르는 곳도 있었습니다. 위험했어요. 하지만 갈 수밖에 없었습니다. 한 발 한 발 얼음 위를 걸었어요. 발이 얼어붙었습니다. 숨이 멎을 것 같았어요. 뒤에서 총소리가 들렸습니다. 멀리서 순찰병들, 브로커가 소리쳤어요. 뛰시오. 우리는 뛰었습니다. 얼음이 갈라지는 소리, 물이 튀는 소리, 비명 한 여자가 물에 빠졌어요. 저는 돌아보지 못했습니다. 그냥 뛰었어요. 살기 위해서. 그리고 마침내 반대편 땅을 밟았습니다. 중국. 저는 무릎을 꿇었어요. 숨을 헐떡였습니다. 살았다. 나는 살았다. 하지만 기쁘지 않았어요. 그냥 텅 비어 있었습니다. 중국에서 한 달을 숨어 지냈어요. 브로커의 집에서. 그리고 라오스로 갔습니다. 트럭, 짐칸에 숨어서. 라오스에서 태국으로. 걸어서. 태국에서 한국 대사관으로. 2022년 3월 저는 마침내 한국 땅을 밟았습니다. 인천공항에는 사람들이 많았어요. 불빛도 많았어요. 자유. 이게 자유구나. 하지만 기쁘지 않았습니다. 그냥 멍했어요. 하나원에서 석 달을 보냈어요. 그리고 서울로 왔습니다. 작은 고시원 방. 처음엔 아무것도 할 수 없었어요. 그냥 누워만 있었습니다. 밤마다 악몽을 꿨어요. 철민이 나타나는 꿈. 강성이 우는 꿈. 제가 강을 건너는 꿈. 누군가 물에 빠지는 꿈. 깨어나면 땀에 젖어 있었습니다. 반년이 지났어요. 저는 카페에서 일을 시작했습니다. 설거지, 청소, 간단한 일이었어요. 사장님이 좋은 분이셨습니다. 은하 씨 힘내요. 여기는 자유니까 천천히 살아가세요. 저는 고개를 끄덕였어요. 하지만 자유가 뭔지 아직 잘 모르겠었습니다. 1년이 지났습니다. 2023년 저는 여전히 카페에서 일했어요. 손님들이 왔다 갔다 했습니다. 웃고 떠들고 행복해 보였어요. 저는 그들을 부러워했습니다. 어떻게 저렇게 가벼울 수 있을까? 어떻게 저렇게 웃을 수 있을까? 어느 날 한 손님이 제게 물었어요. 직원분 괜찮으세요? 표정이 너무 슬퍼 보여서요. 저는 놀랐습니다. 아, 죄송해요. 괜찮아요. 그 손님이 미소 지었어요. 힘든 일 있으셨나 봐요. 시간이 약이에요. 천천히 나아질 거예요. 그 말에
눈물이 날 뻔했습니다. 2025년 지금 저는 여전히 이곳에 있습니다. 서울 작은 카페, 여전히 설거지하고 청소하고, 하지만 조금 나아졌어요. 가끔 웃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잠을 잘 잘 수 있게 되었어요. 또 가끔 그들을 생각합니다. 철민은 지금 어떻게 살고 있을까? 강성은 행복할까? 그들은 저를 용서했을까? 아니면 아직도 미워하고 있을까? 제 편지를 읽었을까? 이해했을까? 모릅니다. 알 수도 없어요. 하지만 저는 알아요. 제가 한 선택이 옳았다는 걸. 탈북자 모임에 갔을 때 저와 비슷한 여자를 만났어요. 그녀도 83부부였대요. 우리는 서로를 봤습니다. 말하지 않아도 이해했어요. 우리는 혼자가 아니구나. 북한에는 아직도 수많은 83부부들이 있습니다. 함경북도, 양강도, 비밀 마을들의 당국도 알고 있어요. 하지만 묵인합니다. 왜냐고요? 그들이 조용히 살면 통치하기 쉬우니까요. 그들이 열심히 장사하면 뇌물을 받을 수 있으니까요. 인도적인 척하지만 실제로는 이용하는 거예요. 그들의 고통을, 그들의 사랑을, 그게 북한이에요. 오늘 저는 이 카페에 앉아 창밖을 바라봅니다. 사람들이 지나가요. 자유롭게 사랑하고 헤어지고 다시 만나고 선택할 수 있는 사람들. 저도 이제 그렇게 살고 싶어요. 누군가를 다시 사랑할 수 있을까요? 누군가가 저를 사랑해 줄까요? 모릅니다. 하지만 괜찮아요. 지금은 저를 사랑하는 것만으로도 충분하니까요. 저는 83부부였습니다. 두 남자를 사랑했고 두 남자에게 사랑받았습니다. 하지만 저는 누구의 소유물도 되고 싶지 않았어요. 사랑이 감옥이 되는 순간 저는 도망쳐야 했습니다. 그게 제 선택이었어요. 지금 이곳에서 저는 자유롭습니다. 외롭지만 자유로워요. 슬프지만 자유로워요. 그리고 그게 제가 선택한 삶입니다. 당신이라면 어떤 선택을 하셨을까요? 사랑을 선택하셨을까요? 아니면 자유를? 저는 자유를 선택했습니다. 그리고 후회하지 않아요. 이것이 제 이야기입니다. 83부부. 북한이 만든 가장 슬픈 사랑의 형태. 그리고 한 여자가 선택한 가장 용기 있는 도망.